한국은 30년 전까지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외국으로 송출하는 국가였다. 수많은 한국 젊은이가 기회를 찾아 다른 나라로 가서 세계 각지의 한인 교민 사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경제와 인구 변화는 국제 인구 이동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한국도 이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로 전환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외국 인력은 2000년대 초부터 급속도로 늘어나 2022년 말 현재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의 4.4%에 이른다. 이제는 외국인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산업과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외국인 유입이 많아도 정주 외국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이민자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미래선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하지만 인구 변화는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현재 한국의 외국 인력은 어느 정도이며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말 기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4.4%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2.4% 수준으로 총량적인 노동력 규모로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지금도 특정한 인력 수급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외국 인력의 압도적 다수인 44.9%는 제조업에 종사하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 13.3%, 건설업이 11.5%이다. 이밖에 농림업, 광업, 가구 내 고용 활동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 인력 대부분은 비전문 인력이므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직종과 사양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외국 인력 활용이 미래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까? 비교적 가까운 장래인 15 내지 20년 이내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이며 청년 인력의 급격한 감소다. 이때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부문과 현재 외국 인력이 주로 근무하는 부문은 잘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외국 인력 도입으로는 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내 산업과 기업에 요구되는 외국 인력의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충족하려면 세부적인 부문, 유형별 노동 수급 불균형 규모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일자리라도 이를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변화로 급격하게 변화할 국내 노동시장 수요에 잘 부합하도록 외국 인력을 유치하려면 어떤 제도적 대책이 필요할까? 첫째, 숙련 유형 및 수준에 따른 비자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의 숙련, 비숙련 구분에서 중간 수준의 체류 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가족 동반과 취업 체류 기간 연장, 영주권 발급 같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숙련된 외국 인력을 고교에서 식별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정부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셋째, 비전문 외국 인력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이나 사업체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계 기업에 외국 인력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을 막고 생산성 높은 사업체가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점 점수제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비전문 인력의 고용주 변경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 인력은 첫 계약 기간 동안 지정된 고용주와 일해야 하고 이후의 계약 연장도 고용주가 요청해야 가능하다. 이는 외국 인력의 이동성을 제약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사업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인권 침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려면 외국 인력의 이동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는 유학생 출신 외국 인력의 활용도가 낮다. 앞으로는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외국 인력이 생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수 인력의 체류 기간 연장과 교육 훈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외국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정 기간 국내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외국 인력에 기대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충격으로 국제 노동 이동이 단절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자 유입을 규제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다수의 신대륙 국가에서 20세기 초 반이민 정서 확산에 따른 정치적 압력으로 이민 규제가 강화되었다. 근래에도 이탈리아,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배경에는 반이민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도
이민자에 밀려난 백인 노동자의 절망과 위기의식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은 아직 외국인 정책이 정치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충돌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난민 수용이나 이슬람 사원 건설 등을 둘러싼 충돌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더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는 국제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다. 인구 변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고령화에 따라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력 송출국이 인력 수입국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 같은 국가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송출국 임금이 유입국의 절반 수준이 되면 이민 유인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다 인력 송출국의 인구 변화도 인력 수입국으로의 변화를 앞당길 것이다. 예컨대 베트남의 합계 출산율도 최근 2.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여 상대적 임금 우위가 약화하면 외국 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외국 인력은 장기적으로 희소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을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의 권익과 인권을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외국 인력의 도입이 매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방안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정책을 포함한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은 당장 쉬운 길보다는 먼 훗날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의 고통과 비용을 최대한 감내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